요거를 여기 화면 보시면 한 요 정도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화면 어디? 여기 있잖아요. 경피증 진단은 언제 받으셨나요? 진짜 언제 받으셨는지, 증상이 어떠셨는지, 처음에 이제 진단 받았을 때 이 심정이 어떠셨는지 이 병에 대해서 알고 나서 네. 또 지금 한 2달 되셨더니 네. 지금은 네. 어떤 마음인지, 네. 현재 몸 상태는 어떠신지, 네. 또 다른 환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그 인사하고 딱 끝나는 거거든요. 아, 네. 아유, 그럼 미리 알려주면 내가 좀 써갖고 할 상황이 나는 거 아닐까요, 박사님? 저거 진단에 적어주면 내가 써갖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버벅거린다고. 나도 해보니까 버벅거리더라고 하는 게. 강선 생각은 어때요? 저거 간단하게 적어와서 딱 하고서 바로 딱딱 이렇게 읽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이런 거 뭐 해서 방송을 한 데서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버벅거리더라고. 그래서 해보셨구나. 내가, 근데 뭐 한다고 저는 할 때 반대던데 적어오잖아요. 적으면 읽으니까 듣는 사람이 아유 책을 읽고 있네. 이거 다 알아. 아, 그래요? 책을 읽고 아, 있다는 걸 몰라. 알아. 그러면은 버벅거리면 알아서 끊던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해. 난 그건 몰라요. 아, 다들 모르니까. 한번 해보고 영 아니면은 해보고 또 다음에. 한번 제가 좀 대충 적어서 여기 할게요. 드릴게요. 그 가실 네, 때. 그래서 네. 박사님 이거 칼라 오늘 해보고 별로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다시 없애버리고 찍어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다시. 찍어드릴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저 같은 환자들이 와서 희망만 가질 수 있다면 제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경피증 환자분과 함께 경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피증이 있는 환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진단을 언제 받으셨어요? 아, 제가 팔이 이상해서 이렇게 붓고 이상하게 한 거는 작년도 2023년도 8월부터 이상이 생겨갖고 이게 잘 몰라갖고요.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11월 달쯤 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경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딱 보자마자 제 손을 보고 다 시커멓게 굳어 있는 거를 보고 팔이 굳은 걸 보고 검사도 안 했는데 제가 손발이 차가우니까 손발도 엄청 차고 제가 이제 증상만 얘기하고 바로 그냥 경피증이라고 전신경화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검사 들어갔고요. 정확하게 이제 11월 중순에 진단은 이제 구두로 받았고 그 다음에 검사 결과는 12월 말쯤에 이제 자료랑 이제 완벽하게 경피증이나 전신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중순쯤 됩니다. 23년 12월 중순이면 지금 진단받은 지 몇 달 되신 거예요? 한 몇 달 되진 않았죠. 4달 그죠. 정도밖에 안 4달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럼 지금 피부가 딱딱하게 경직된 게 어디신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처음에 증상은요. 그 오른쪽 팔이 엄청 심해 점점 딱딱해졌어요. 처음에 오른쪽 예, 팔. 오른쪽이 처음에는 그냥 8월 달부터 그냥 부어서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점점 단단해지더니 그럼 여기 예, 오른팔, 오른쪽 팔이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만져보면 좀 네, 딱딱한 네. 지금 상태가 피부가 좀 굳어 있는 네. 상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여기 위까지 다 새카마니까 팔이 위까지 다 새카맸어요. 그래서 여기 위까지 올라갔다고 전신경화증이라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면 몰라도 여기 위까지 새카마니까 병원에서는 전신경화증이라고 그냥 검사도 안 하고 손발은 차갑죠.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막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차가운데 찬물에 들어가면 손가락이 세 번째 손가락이 새카맣게 죽고 레이너 증후군도 예, 있어요. 레이노 증후군이 있어서 그래서 검사를 들어갔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이 위까지 새카맸었어요. 주먹 한번 줘보세요. 예, 그리고 맞아요. 주먹도 안 젖었어요. 이게 잼잼이 안 됐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완전히 구부러지신 게 안 되고 예. 펴보세요. 네. 피는 거는 그리고 손가락 모양도 약간 네. 좀 이런 데가 관절이 부어있는 상태시고 예. 근데 그 처음에는 더 훨씬 부었죠. 왜냐면 이렇게 주먹이 안 젖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가 새카맸는데 그 다음에 젓가락질을 못했으니까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이 안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퍼먹고 왼손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게 안 됐었어요. 이게
잡혀지지가 않으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서웠죠. 이게 주먹이 안 쥐어지니까. 그럼 여기 그러시고 또 다른 데 여기는 어디? 그러고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얼굴이 막 이렇게 부으면서 이제 이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병원에 가서 경락 마사지를 받겠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좀 그 경락 마사지랑은 관계가 없고 이게 병이어서 그런 거라고. 나는 그래서 경락 마사지를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막 눌러서 얼굴이 조그맣게 만들어 봐야겠다. 막 그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붓고 여기가 이렇게 단단해서 이제 그래서 목이랑 여기까지 가서 얼굴이 돌아가는 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돌리는 게 돌리는 게 힘드셨다. 힘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목하고 목하고 여기 얼굴하고 굳어있고, 그러니까 굳어 고개 돌리는 게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얼굴이 점점 갈수록 더 커졌었어요. 조그만 게 아니라 점점 이제 8월, 9월, 10월 막 가면서 12월 달에 이제 약 먹기 전까지 계속 막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부으면서 딱딱해지면서 거죠. 커지더라고요. 견피증의 이제 가장 특징적인 네, 현상이고 예. 왼손도 지금 여기가 피부가 아주 심하진 딱딱해서. 않지만 여기도 일부 그렇죠. 그럼 결론은 여기 네. 이제 팔, 손까지, 네. 왼손도 팔, 네. 손까지, 얼굴, 목하고 네, 얼굴 네. 볼 이렇게 해서 네. 양쪽. 여기가 그러고 또 이제 폐 질환 검사를 했더니 폐 하단 부분이 섬유화가 되었다고 그 대학병원에서 PETCT를 찍었더니 폐 하단 부분이 하얗게 섬유화가 됐다고 그 소리 듣고 그때 제가 제일 무서웠죠. 폐 섬유화가 되면 죽는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피증이 알기로는 피부 때문에 죽는 건 아닌데 장기가 굳으면 죽는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일단 폐가 하단 부분이 섬유화가 됐다는 소리 듣고 되게 좀 좌절했었죠. 근데 심장은 의외로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건 너무 다행이다. 이제 그건 생각을 했지만 그때 경피증 진단을 받고서 금방 이제 교수님한테 저 완치할 수 있냐고 막 그랬어요. 제가 암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니까 5년이면은 일단 재발이 되더라도 5년 진료 끝나면 완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5년만 받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완치가 되냐 했더니 완치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죠. 저는 솔직히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제가 39년 동안 열심히 교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주어졌을까. 처음에는 막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뭐 고칠 수도 없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며칠 울고 너무 속상해했었죠. 나 너무 억울하다. 그 교수님이 딱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억울하다고 하신 환자라고. 제가 가면은 제가 너무 억울했죠. 너무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제가 유방암을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한답시고 너무 열심히 관리를 했어요. 비타민C 뭐 정맥주사 맞으면 좋다 해서 그것도 맞고 뭐 야채 과일을 먹으면 좋다고 해서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자기도 모른다고 이거 왜 병이 걸렸냐 원인이 없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너무 좌절해갖고 그때 제가 경피증 받고 나서 너무 막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 뭐가 뭔지 몰랐으니까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하고 제가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경피증 자체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는데 하나는 미만성 전신성 경피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성 전신성 경피증이 있는데 제한성의 특징이 일단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각하셨던 것보다 진행이 좀 빨리 되고 있는 그런 맞아요. 형태를 빠르다 그랬어요. 가지시는데 진행이 좀 빠른 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한성 전신성 경피증에 해당이 되시고 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레이노중 같은 것들이 잘 같이 오시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폐 섬유화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좀 속도가 빠른 전신성 경피증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25년 넘게 자가면역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다 똑같으세요. 선생님하고 똑같으셔. 무슨 말이냐면 다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다들
자기가 맡은 일은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약속이고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다 해내고 하시는 흔히 말하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이 잘 오더라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진단받고 나서 이제 마음의 심정을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마음. 지금은요. 이제 여기 뿌리 한의원을 제가 막 살고 싶어 갖고 여기 자꾸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유튜브를 막 찾아서 이 뿌리 한의원에 이 이유준 박사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가 한의원에 온 지가 지금 한의원에 2월 15일 날 제가 처음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진료 받고 박사님 만나면서 그때 희망을 갖게 됐어요. 저는 이거를 저를 정상인처럼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를 이게 고쳐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는 지금 너무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 90% 이상이 나은 것 같이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은 나 할 수 있다.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난 살 수 있다라는 그 심정으로 저는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한 2달 되셨잖아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2달 전하고 지금하고. 네, 제 몸 상태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얼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팅팅 붓고 딱딱하고 막 그래서 약간 우리 치매에 있는 우리 엄마도 너 얼굴이 왜 이러냐 하고 한번 보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의원에 와서 한 달 정도 제가 한의원 약을 먹고 난 후에 가족들이 제 얼굴을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거의 정상인으로 돌아올 정도로 그때 얼굴은 너무나 뭐냐 풍선처럼 붓고 막 단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고개 돌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얼굴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안 잡혔었거든요. 얼굴이 단단해서 얼굴이 이렇게 눌러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얼굴도 눌러지고요. 그 다음에 팔이 일단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게 뭐 말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팔이 이렇게 만지면 들어가요. 팔이 들어가고 이게 찜질방 같은 데 가면은 이 단단해진 팔이 전혀 땀이 나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이 팔에서도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피가 통하나 보다, 혈이 통하나 보다 할 정도로 제 몸에 변화가 느껴졌고 그때는 이제 다리도 막 붓고 막 그런 현상이 초창기엔 있었어요. 그 경피증 진단 받았을 때. 근데 여기 한의원 와가지고 약 먹으면서 다리가 이상이 다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리는 이상이 없고 그때는 좀 무서웠었는데 다리도 오면 어떡할까 하고 무서웠는데 다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리는 괜찮고요. 이 팔도 많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잼잼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설거지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설거지도 좀 할 수 있고 집안일을 처음엔 전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집안일을 좀 하니까 이제 문제는 자꾸 남편이 제가 안 아픈 줄 알고 자꾸 일을 시켜서 그게 좀 속상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남이 봤을 때는 그냥 봤을 때는 정상인처럼 대우를 하니까 사실은 전 정상인이 아닌데 좀 그게 기분 나쁠 뿐이지 저는 지금 몸 상태는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손 이렇게 양쪽 해보세요. 여기 원래 손등 엄청 색소 침착 심했었잖아요. 네, 처음에 엄청 심했었죠. 여기 네. 오른쪽이 네, 오른쪽. 제일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 네. 눈에 보기에도 확 밝아졌죠. 네, 많이 밝아졌어요. 요 영상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 네, 네, 올려주세요. 네. 이제 많이 올려줬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가족분들이 정상인처럼 대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네. 선생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기 오시는 자가면역 환자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은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나 자식, 자녀분들,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가면역의 특징은 겉으로 그래도 경피증은 겉에 표가 나지만 네, 네, 네. 다른 이제 뭐 루푸스나 쇼그렌지움 같이 또 다른 병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네. 근데 속으로는 이게 정말 큰 병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암 하면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 이거 위중한 거다 하고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이렇게 배려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이 병은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경피증,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병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세요. 일반 가족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정상인처럼 대한다는 게 네. 너무 섭섭해. 이 네. 얘기를 이제 여기 와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이 병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주변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아 이분들이 힘드시는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고 그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부연 네. 설명이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경피증 환자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경피증 환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저도 처음에 대학병원 가가지고 진단받고 엄청 많이 울고 좌절했어요. 무슨 병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병이 생겼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나. 그래서 굉장히 희망도 없고 뭐 고칠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 박사님을 알게 되고 여기 뿌리 한의원을 오면서 제가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저도 이제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 저는 5년 안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면은 이렇게 치료받으면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요. 환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요. 좌절하지 마시고 여기 한의원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생길 거예요. 희망이 생겼다는 90% 이상 여러분들 치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여기 또 제가 한 가지 더 이 박사님이 조금 잘하셨던 게 그때 감기가 걸렸는데 제가 기침이 계속 났어요. 근데 이 기침이 안 없어지고 병원에 갔더니 막 항생제 주고 막 그런데도 안 났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여기 이렇게 약침 같은 걸 맞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다음날 기침이 딱 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신을 했죠. 저는 이 폐 때문에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렇게 다양한 치료가 있고 저를 살려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서 경피증 환자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이 뿌리한의원을 방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 하나 드리면 네.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 말씀도 이제 오시면은 다들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병이다 이 병을 진단을 받고 맞아요. 났더니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알지 못하시잖아요. 왜냐면 환자 수가 적으니까 우리나라에 뭐 환자 수가 3,000명밖에 안 돼요. 암 환자만 해도 한 200만 명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평생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들어보지도 네. 보지도 못한 병이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 중에는 본인의 입으로 아 이거는 뭐 지옥이다, 지옥의 병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좋아지신 분 보셨잖아요. 네. 이제 그분은 열심히 안 오셔. 이제 아. 2주에 한 번 오신대. 아, 네. 그 본인이 그러셨다는 나 이제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아. 이제 열심히 안 오실 것 같아. 그래서 그분도 이제 또 한번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네. 우리가 열심히 치료한다면은 네. 또 충분히 좋아지고 또 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희망 잃지 마시고 경피증 환자분들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영상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다닐 수 있었거든요. 나는 고치줄만 있다면. 왜냐하면 제가 하도 많이 강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저는 막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그랬잖아요. 나 집에 와서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39년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말씀 그래요? 잘하셔서 얼마든지 해드릴게. 아우 내가 이런 영상 진짜 찍으셔도 되겠네.